자연과 연결하는 잠, 대지와 접촉하는 어승이 수면의 질을 바꾼다. 우리에게 잠자는 8시간이 있다. 황병일 지음. 황병일, 국내 최초 메모리폼 베개 개발자이자 트윈세이버 까르마 네이처 슬립 창업자로 한국수면산업협회 이사이다.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하며 국내 유명 백화점의 내셔널 수면 전문 브랜드 까르마를 런칭했다. 한때 사업의 부침을 겪으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와 제품 개발에 더욱 몰두했다. 단순히 침구를 파는 것에서 벗어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수면 사업 슬립 비즈니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자연과 연결된 잠, 네이처 슬립, 위케어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치를 세워 나가고 있다. 고객과 소통하며 수면 강의와 수면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경제 칼럼니스트로 황병일 수면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자다가 성공했다. 베개 하나로 돈방석에 앉은 남자, 인생을 바꾸는 수면의 기술, 역서 등이 있다. 우리에게 잠자는 8시간이 있다. 초판이제 2019년 8월 26일.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아닌 잠자는 8시간이 있다. 피곤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아무 생각이 없이 쉬고 싶다. 잠 좀 푹 자고 싶다. 이런 말이 저절로 생각날 것이다. 지친 나머지 번아웃 즉 방전된 컨디션으로 만사가 귀찮아진다. 쉰다는 생각이 꽂히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단계에 이른다. 몸이 아프면 원인을 찾아 적합한 치료를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수면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면 수면 지식을 찾아보고 개선하면서 잠이 질이 좋아진다.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 베개, 이불, 침실 온도 등 내 몸에 맞추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침구를 바꾸고 나서 만성 두통이나 불면증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만큼 질 좋은 수면을 위한 도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내 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면 다행이다. 시중에는 잠의 특효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광고가 넘쳐난다. 이커머스 시장에 한창 돌아다니는 깨지지 않는 계란쇼에 솔깃하여 XX 베개, XX 매트리스 등을 구매한다. 혹시나 해서 샀지만 개선은커녕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반품도 못하고 집에 베개가 몇 개씩 처박혀 있거나 굴러다니기 일수다. 순진하고 착한 소비자는 수면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만든 콘텐츠에 먹잇감이 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몇백만 원 하는 고가의 수입 매트리스나 유명 메이커 제품을 큰 마음 먹고 구입했는데 숙면을 못 취하고 불편해서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카드값 결제하는 속 쓰리고 열받는 현실에 화가 난다. 자리만 차지하는 뇌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속상함을 토로해 오는 경우가 많다. 판매한 회사와 직원이 원망스럽지만 결국은 내 몸에 맞는 적합한 제품에 대한 지식 없이 구매한 무지에서 오는 피해라고 말하고 싶다.
질병으로 몸이 아픈 경우나 매트리스 베개 등이 불편해서 또는 운동 부족, 카페인 등 어긋한 생활 습관으로 못 자는 경우는 적합한 치료와 개선을 통해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마련이다. 이 경우가 아닌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라면 잠들고 싶은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잠이 오게 되어 있다. 잠이 오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잠을 가갈수록 잠이 달아나기 때문이다. 내일을 기대하는 삶은 잠이 드는 순간부터 시작이다. 험난한 인생 여정은 잠을 통해 방전된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과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과 마음, 환경의 교란으로 질 좋은 수면이 어려운 현실이다.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좋다는 각종 수면용품, 수맥 차단 등을 사용하고 심지어 병원, 한의원을 다녀도 개선되기는커녕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질 좋은 수면의 궁금증은 돼지와의 접지, 어승을 만나며 원인을 찾기에 이르렀다. 몸과 마음의 근원적인 치료는 내 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안타까운 문제는 의술이나 대체의학, 매출을 올리기 위한 상품 홍보를 맹신하는 현상이다. 사람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사는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한다. 신이 주신 자연 치유력을 의사가 넘어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의사가 있을 정도다. 우리는 도와주고 자연이 치유한다. 의미가 실감 있게 다가온다. 자연의 순리와 멀어지면서 각종 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공기, 햇빛, 땅과 접촉, 어싱 등과 같이 자연과의 연결이 질 좋은 수면을 부른다.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는데 효과가 신통치 않아 포기하고 있는가? 수면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몸의 프레임과 체온 밸런스, 돼지와 접지, 어싱을 연결해 보길 바란다.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출간 후 많은 독자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개정판은 계획보다 빨리 출간하게 된 이유가 있다. 새로 깨닫게 된 내용을 추가하고 놓친 부분을 교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과 수면 강연을 통해 덕분에 잠을 잘 자고 있다는 반응을 보내주신다. 20여 년 수면 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보람을 느낀다. 우리에게 잠자는 8시간이 있다. 2019년 가을을 기다리며 황병일. 생각보다 위대한 잠. 우선을 추락시킨 수면 부족, 내 몸에 새겨진 잠의 역사, 전구 발명과 뒤집힌 밤, 마음의 암, 불면증, 수면 경쟁력 시대, 잠자는 인간, 호모 슬리피쿠스. 챕터 2, 파트 2, 잠 오답 노트. 하루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 밀린 잠은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 머리만 대면 잠드는 게 부러운 일일까? 커피를 마시면 못 잔다. 상관없다. 한밤중에 깨는 건 나쁜 일이다. 왼쪽으로 자면 건강에 좋다. 알몸으로 자는 게 좋을까? 뜨끈한 바닥이 숙면에 좋다. 스프링, 라텍스, 메모리폼, 어떤 매트리스가 좋을까? 고가의 구스다운, 극세사 이불이 숙면에 좋다. 침대는 과학이다. 미인은 잠꾸러기다.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 무중력이 편안하고 하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진짜 좋을까? 탈모 고민 해답은 수면의 질에 있다. 파트 3. 수면 전문가의 수면 가이드. 일어나는 시간보다 잠드는 시간을 통제하라. 생체 시계를 맞춰줄 햇빛 사호를 활용하라. 체온 변화의 리듬을 알라. 몸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라.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을 순환시켜라.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침구를 사용하라. 땀이 차지 않도록 잠자리를 유지하라.
감정 조절 호흡법을 실천해보라.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라. 자신에게 맞는 수면법을 찾아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져라.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체온과 습도를 낮춰라.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낮의 활동을 점검해보자. 4. 파트. 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잠. 부부를 사랑하게 만드는 잠, 잘 자는 이가 아기 행복한 엄마, 질풍노도 재우는 잠, 아이 성적을 높이는 잠, 아이의 성적 고민, 수면 습관에서 해법을 찾아라. 수면 만사성, 치매를 예방하는 잠. 5파트. 자연과 연결된 잠, 건강 수명의 비결. 건강 수명으로 오래 살고 싶은가? 질병 수명으로 오래 살고 싶은가? 내 몸의 전기가 정전기로 쌓이면 깊은 수면과 거리가 멀어진다. 정전기의 유의력. 내 몸의 정전기라 알면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정전기는 상처를 남기지만 어싱 하면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 고민은 신에게 맡기고 돼지와 접지, 어싱하고 꿀잠 자자. 내일을 기대하는 잠. 소익행 잠을 부르는 사칙연산에 달려있다. 에필로그.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 잠.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이다. 참고 도서. 잠자는 꽃. 김영천. 꽃이 잠을 잔다는 걸 그것도 나처럼 몸을 아주 작고 동그랗게 오므리고 잔다는 걸 나팔꽃을 보고야 알았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1파트. 생각보다 위대한 잠. 수면은 필요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이다. 세르반테스. 1. 우주선을 추락시킨 수면 부족. 우주왕복선 챌린저의 폭발 사고 배경은 수면 부족이었다.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1986년 1월 28일 발사됐다. 그런데 발사 약 73초 후 공중에서 폭발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 7명의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지구촌은 눈앞에서 펼쳐진 끔찍한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미국 우주방위계획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대대적인 변화를 피하게 된다.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 리처드 페이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공개 청문회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오링 고무백킹이 얼어버려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인재라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발사 전 기상악화 등으로 몇 번이나 발사를 연기하면서 나사 관계자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그래서 발사를 또 연기하자는 측의 제안을 묵살하고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나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발사 연기를 거부했고 발사 연기를 주장하던 측도 입장을 바꿔 결국 발사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참했다. 그렇다면 왜 나사 관계자들은 발사 연기를 거부했을까? 챌린저 사고 조사를 맡았던 대통령위원회 보고서의 인적 요인 분석 편에는 발사 연기에 대한 결정은 기술적 판단에 입각해야 했다. 그런데 컨퍼런스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며칠 동안 이어진 불규칙한 업무 시간과 그에 따른 수면 부족이었다라고 쓰여 있다. 나사 핵심 관리자는 당초 예상했던 1월 27일 발사가 취소되자 2시간 미만을 자고 다음날 새벽 1시부터 깨어 있었다.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와 발사 스케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 사례는 수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면 부족은 판단력을 떨어뜨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든다. 잠은 미리 저장해 둘 수는 없다. 잠의 이득을 똑같이 모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 펜티곤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연구자들은 여러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헛수고였다. 그들은 결국 수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잠을 더 자는 것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시무시한 졸음운전, 경고 문구가 눈에 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졸음운전 영원히 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자살운전, 깜빡졸음, 번쩍 저승 등 정신이 번쩍 드는 기발한 문구에 웃음이 나곤 한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표현이 예쓴 표현이다. 졸음운전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릴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며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영국 의학협회에 의하면 17시간 이상 깨어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 음주운전과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치는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필자도 졸음을 참아가며 운전한 경험이 있다. 오후 2시경이나 밤늦은 시간대 운전을 하다 보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허벅지를 꼬집고 때리고 뒷목을 잡아도 소용이 없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1초에 16m가 지나간다. 단 몇 초 후 졸음운전에 사고가 나는 건 순식간이다.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피로로 인해 깜빡 주무는 상태를 미세수면이라고 한다. 뇌파로 확인해 보면 1초가 안 되는 시간부터 약 10초에 이르는 순간적인 수면 상태다. 뇌가 쉬고 싶어 나타나는 방어 반응인 것이다. 단지 몇 초에 불과한 미세수면은 당사자나 주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운전 중에 미세수면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다. 지방도로를 달리다 나도 모르는 순간 깜빡 졸다가 눈을 떴는데 차가 중앙차선을 넘어가고 있었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한 순간이었다. 그때 차에는 온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다. 그 후 필자는 졸음이 몰려오면 무조건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한 번은 매장 배송을 맡고 있던 직원이 승합차로 톨게이트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사고가 있었다. 요금을 내기 위해 진입하다 깜빡 졸음으로 사고가 난 것을 밝혀졌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사고를 낸 직원은 퇴근 후 새벽 2, 3시까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한다. 질이 좋은 잠을 잘 수 없었고 이러한 수면 부족이 순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었다. 전문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졸음이 온다고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휴게소에서 정해진 시간만 휴식하고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버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해 회사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 주어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운전사 스스로 과음, 과식, 과로 등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어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아주 먼 옛날 인류는 수면이 부족하면 사냥감을 놓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잤을 것이다. 그들이 수면과 맞바꾼 위험은 배고픔이 전부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수면과 맞바꿀 위험은 엄청나다. 또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 일에 대한 몰입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히 잘 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을 줄여서 뭔가 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잠은 눈꺼풀을 덮어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 호메로스. 2. 내 몸에 새겨진 잠의 역사. 지연등이나 조명이 없던 시절 인류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잤다.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 남자들은 해가 지면 바로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처럼 해가 져도 남자들이 집 밖에 돌아다니는 일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금 우리 곁에 전등이 없었고 상상해보자. 밤에는 꼼짝없이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 들이나 동굴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편치 않았다. 야생동물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중간중간 잠에서 깨어 주변을 살펴야 했다. 추운 겨울에는 털옷을 입어도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뎌야 했다. 몸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늘 먹을 것을 찾아 옮겨 다녀야 했다. 뿐만 아니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돌보기 위해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지니게 된 배경을 이처럼 오래된 인류의 생활 패턴에서 찾는다. 남자는 사냥을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며 동태를 살폈다. 산세를 살피고 길을 찾아다니며 지형을 파악하는데 능숙해야 했다. 이런 습성 탓에 남자는 방향 감각과 전체를 보는 능력이 발달했다. 반면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살림과 육아를 책임졌다. 남자가 집에 온 사냥감을 해치하는 것은 여자의 몫이었다. 이런 습성으로 인해 여자는 남자보다 꼼꼼하다. 오늘날에도 여자는 냉장고 속 몇 번째 칸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며 남자들이 못 찾는 것을 용케도 찾아낸다.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인류 생활 패턴을 인류의 습성과 특성을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야생 동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간중간 잠에서 깨어 주변을 살피던 선사시대 인류 수면 패턴이 인간의 수면 주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추측은 현실성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가 잠을 잘 때 깊은 잠, 비렘 수면과 얕은 잠, 렘 수면은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120분 단위로 잠을 자면 좋다는 학자도 있다. 잠을 잘 때 보통 90분 단위로 일주기가 4, 5번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뇌는 얕은 잠, 렘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고 내일을 위해 기억할 것과 버릴 것을 정리한다. 사람의 몸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해 잠을 자는 일정한 패턴, 즉 서케디언 리듬, 생체 시계 가 작동한다. 낮에 활동을 하면서 몸이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와 잠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이 때문에 빛이 없는 밤에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잠이 든다. 인류는 이 같은 빛과 어둠의 자연주기에 자신의 생체 시계를 맞추며 살아왔다. 모든 생물의 생체 시계에 빛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빛과 잠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맞춰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준다. 현대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윤택감 속에 묻혀버린 쉼과 잠의 혜택을 이제 되찾아야 한다. 태양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작동시켜 우리를 밤에 잠들게 만들지만 밤을 낮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인공조명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각성을 일으켜 오히려 잠을 쫓아낸다. 물론 현대인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고대인처럼 살 수 없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여 다음날 활기차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류 오래된 생체 시계를 되돌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선천적으로 하루 길이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감각을 지니게 된 것은 긴 시간 동안 태양의 주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식물은 낮 시간 동안 햇빛에서 광합성 에너지를 얻어야 하고, 동물은 깨어서 활동하기에 제외적인 시간에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생물은 일주기라고 부르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활동을 할 시간이 언제이고 잠을 자야 할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준다. 이 리듬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은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 장자크 도르투 드메랑이다. 드메랑은 1729년 자신의 정원에서 식물이 낮에는 입을 활짝 폈다가 밤에는 거둬들인다는 평범한 사실을 발견한다. 이 현상이 햇빛 때문일 거라고 짐작한 그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에 들어간다. 그는 다수의 식물을 지하 와인 저장실로 옮겼다. 밤이든 낮이든 빛과 온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 곳에서 이브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기록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는데, 자극을 주는 햇빛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은 여전히 아침에는 입을 활짝 펼치고 저녁에는 걷어들이는 것이다. 드메랑은 식물이 실제 햇빛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시간을 예상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신비한 사실을 발견했다. 즉 식물에게는 이미 시간 감각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햇빛이라는 자극이 없더라도 생체 시계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작동된다. 인간의 몸은 낮 시간 동안 체온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각성 상태가 된다. 우리가 와인 저장실 같은 깜깜한 곳에 갇혀 있어도 이 생체 시계에 맞춰 몸이 반응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 9시경에 기운이 나며 오후 2시경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시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오후 6시쯤에는 몸이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밤 10시경까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운이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체온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강렬한 빛과 굉장한 소리가 있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거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와 각성제 등을 섭취하지 않는 한 잠이 오게 된다. 이것이 선사 시대부터 이어져 우리 몸에 새겨진 잠의 역사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느꼈던 현상이 하나 있다. 낮에는 피곤하던 몸이 퇴근 무렵인 오후 6시 되면 오히려 활기가 도는 증상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얼른 집에 들어가 쉬고 싶어야 하는데 퇴근 시간만 되면 몸이 다시 각성되어 회식, 데이트, 야근 등 뭔가 할 일을 만들었다. 왜 그럴까? 이 궁금증은 수면 사업을 통해 외국의 여러 연구 자료와 사례들을 접하면서 풀렸다. 왜 우리 몸의 초저녁에 기운이 솟아오르는 리듬이 작동할까? 필자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선사시대 식량을 구하느라 긴 하루를 보낸 인간이 불을 피우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인류가 오랜 시간 적응해온 생체 시계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 3. 전구 발명과 뒤집힌 밤. 199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정전이 발생했다. 온 사방이 깜깜한 암흑천지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거대한 은빛 구름이 나타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것은 바로 은하수였다. 수많은 가로등, 광고판, 경관 조명, 자동차 경기장, 상가 등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도시가 뒤덮였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은하수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10여 년 전 필자가 일하던 공장을 경기도 안성과 충청도 경계선인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야근을 하다
옥상에 올라가 잠시 눈을 감고 나서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빼곡히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변에 민가도 없어서 불빛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별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머리가 복잡할 때면 별을 보기 위해 가끔씩 옥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은 거기도 공장과 건물들 차량이 늘면서 하늘에 총총히 매달렸던 별을 맨눈으로 보기가 불가능해졌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전등에 대해 건강에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진리일까? 그는 그 발명이 인류 역사에서 잠의 자연적인 리듬을 완전히 깨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이나 했을까? 에디슨의 발명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인류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발명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던 인류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깨버림으로써 인류 건강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전구가 발명되면서 밝은 조명 아래 야간 교대 근무가 시작되었다. 조립라인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전구 불빛 아래서 졸음을 쫓아가며 일하는 작업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해가 져도 작업을 멈출 이유가 없었다. 문명의 발달은 통전의 양면과 같다. 혜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박탈이 있다. 생산성 향상과 화려한 반문화가 생겨났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생체시계에 따르던 자연스런 수면의 선순환 패턴이 깨어져 버렸다. 밤이 낮같이 환해지면서 우리 몸이 밤을 낮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빛으로 인해 각성된 몸은 밤에도 잠이 오지 않게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침대를 점령하면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인공조명으로 인해 어두워야 할 시간이 밝아지면서 우리 몸의 생체시계는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전역에서 매일 밤 환하게 불을 밝힌 거물에 충돌하는 새가 1억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하니 비 피해가 실감난다. 잠들지 않은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은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이스라엘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먼저 인공위성에서 147개 지역의 야간 조명 수준을 지도 위에 표시했다. 그런 다음 유방암 발병 분포를 지도 위에 겹쳐 보았다. 밤에 인공조명에 노출되는 정도와 유방암 발병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밤에 밝은 곳에서 사는 여성이 해가 진 후 어두운 곳에서 사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3%나 더 높게 나타났다. 빛 공해를 피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수렵 생활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산속이나 강가에서 며칠 동안 캠핑을 하는 건 몰라도 직장과 일이 있는 도시를 떠나기는 쉽지 않다. 가끔씩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모두 자신이 삶에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보다 도시에서 삶을 택할 것이다. 창조적 파괴로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전구 발명은 인간을 쉼없이 깨어있게 만들었다. 한번 무너진 생체 리듬을 다시 맞춰 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화려한 밤문화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가도 우리나라처럼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고 먹고 마시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늦어도 9시면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동네는 깜깜하고 사람들은 일찍 잠을 잔다. 그런데 한국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과 주점이 넘쳐나니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경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퇴근 후 가벼운 한 잔은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이다. 그런데 항상 과한 것이 문제다. 필자가 한창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동료와 가볍게 한 잔 마시고는 곧바로 집으로 갔다. 전철로 1~2시간 걸려 출퇴근하는 경우 집 근처 라면집이나 선술집 같은 곳에서
생맥주를 곁들여 저녁을 해결하고 늦지 않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모습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로 인류를 다툰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도 수면 시간이 짧다는 편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수면 연구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많은 수면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당연히 수면 산업도 한국에 비해 발달해 있다.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를 보며 TV 앞에 있다가 잠이 오지 않고 출출하면 야식까지 먹는다. 다음날 몸이 찌뿌둥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2014년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인이 평균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평일 밤 11시 24분, 토요일 밤 11시 29분, 일요일 밤 11시 15분이며 한국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9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가 발표되자 SNS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잘 수 있는 거냐며 반발했다. 보통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한국인이 평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12시간 넘었고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였기 때문이다. 사실 2013년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3분이었다.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35분이었다. 필자의 견해도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를 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희망하는 수면 시간을 물어보면 7, 8시간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패턴이 희망하는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TV 시청, 무의식으로 만지는 스마트폰 등으로 이미 늦게 자는 패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래 인류 밤은 뒤집어졌다. 그에 따라 인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체 리듬은 이제 환한 도시의 불빛 아래 고삐가 풀려버렸다. 현세의 여러 가지 근심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희망과 수면을 주었다. 볼테르. 4. 마음의 암, 불면증.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은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반면 밤마다 잠들기 위해 몸부림친다. 숫자를 세어보아도 이상하게 시계바늘 째깍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더욱 뚜려다닌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이어지는 상태가 불면증이다. 몸은 피곤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은 마음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불면증은 우리 뇌가 몸에 각성 명령을 계속 내려 그것이 고착화되면 나타난다. 불면증에 시달려 본 사람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미칠 지경이란 표현으로 도 모자란다고 말한다.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 걱정, 두려움, 고민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식습관이 잘못되어 불면증에 유발된다. 즉 직업 특성상 야간 근무를 위해 잠을 쫓는 각성제, 일명 타이밍 등을 자주 복용하거나 습관적으로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경우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점차 각성에 길들여진 뇌는 밤에도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몸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불면증이 심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스스로 만드는 올가미에 몸과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이다. 잠을 충분히 못 잤다는 사실이 피곤하다, 힘들다, 피부가 거칠다, 건강이 나빠졌다 등등 자신의 낮은 삶의 질을 합리화하는 이유와 핑계가 되기 때문에 불면증은 우리의 정신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성인 5명 중 2명이 매일 밤 수면 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정신건강연구소는 불면증 환자에게 우울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수면 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에 비해 40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불면증을 먼저 치료해야 우울증도 고칠 수 있고 질 좋은 삶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단언하건대 불면증은 치료할 수 있다. 잠이 안 와서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지금까지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쳐서 새벽녘에 잠이 들거나 낮에 꾸벅꾸벅 졸며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다만 불면증에 몸과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그에 파생된 다른 질병으로 죽게 된다. 불면증 치료는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하는데 몸에게 수고 많았다, 고생한다 등의 말로 위로하고 토닥이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을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솔직히 말해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스쳐가 지나가듯 만나는 불면증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다만 그 불면증이 장기간 머물지 않게 제어하는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같은 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치료할 수 없다. 수면 사업을 하는 필자가 겪었던 불면증은 심각했다.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매일 밤 두려움이 엄습했다. 약 6개월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흰머리가 나고 몸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났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살기 위해 자신감을 되찾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차 불면증에서 벗어났다. 생명을 다루는 수면 사업에 애착을 갖게 된 계기였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암을 한 터널 속을 벗어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았다. 신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준 선물, 바로 아침 햇빛 덕분이었다. 우리는 피곤한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의욕이 생긴다. 이런 잠을 선순환이 원활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활기가 넘친다. 필자는 고장난 수면 리듬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다. 대부분 인상이 편안하지 않고 성격도 예민해서 접근이 쉽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제약사들은 불면증 치료제가 뇌와 몸을 실제 수면 상태와 같은 상태로 만든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수면제는 얕은 잠에 머물게 할 뿐이다. 의학계는 얕은 잠으로는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사 처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와 달리 수면 유도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약효나 성분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효 지속 시간이 수면 유도제는 2, 3시간, 수면제는 4시간에서 12시간까지라고 한다. 지인 중에 활발하게 사업을 하며 늘 분주하게 사시는 분이 있다. 회사와 가정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고 있다는 사연을 들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잠을 청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고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볍게 와인을 하거나 잠이 들게 한다는 허브차를 마셔보기도 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잠을 잔 것 같은데 다음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면 잠들기 전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창피해했다. 늘 활기차고 멋지고 얼굴이 많이 상해 보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수면제로 인해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서 나타났던 증상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수면제는 얕은 잠에 머물게 할 뿐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지 않는다. 또한 얕은 잠으로는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 최근 부작용을 줄인 수면제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수면제 복용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지럼증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기억혼란이나 환각작용, 목류병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 공부나 직업 특성상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고 부족한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장기 복용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잘못된 습관과 약물 의존은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수면 장애의 경우 수면제의 도움을 잠시 받을 수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수면제를 끊고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자. 낮에 햇빛 샤워를 하기, 몸을 움직이기에 커피를 끊거나 줄이기, 감사의 일기 쓰기, 수면의식 정하기, 잠자리에 드는 시간 정하기 등을 하나씩 실천하며 활기찬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해보자. 물론 습관을 바꾸는 시도는 고통이 따른다. 누구나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지수가 차츰 낮아지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생기를 되찾아줄 신비한 마법 같은 잠의 혜택을 한번 누리게 되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모든 고통을 보상받고도 남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잠이 드는 사람은 밤새 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불면증은 연구하는 뉴욕 대학 에밀리 마틴 교수는 잠의 조건은 모순적이다. 잠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다른 좋은 것하고는 매우 다르다.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지겠다는 강박관념을 비례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클도 잠은 사람의 손 가까이에 내려앉아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한 계속 머물러 있는 비둘기 같다. 그것을 잡으려고 시도하면 금방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잠에 집착하면 오히려 잠을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지인 중에 나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단정짓는 분이 있다. 그분이 잠을 못 이루게 된 시점은 꽤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서면서부터다. 걱정과 스트레스,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 패턴이 뇌에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분은 낮에 늘 우울한 표정으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하소연한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영혼의 짝과 같다. 그분에게는 밤이 공포의 대상이다. 불면증은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으로 샤를 모랭이라는 캐나다 라발 대학 심리학 교수다. 그는 행동 변화가 불면증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10년 이상 연구했다. 샤를 모랭 교수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과 잘 자는 사람의 차이를 잠에 대한 집착에서 찾았다. 즉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실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불면증 환자는 잠을 못 자면 불안감에 휩싸이며 초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이 불면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잠드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린다고 말한 사람의 뇌파 기록 그래프가 10분 안에 잠든 것으로 나온 것이다. 잠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7, 8분이면 잠이 든다. 그렇다면 쉽게 잠드는 사람과 잘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잠드는 시간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결론은 겨우 2, 3분 차이였다. 즉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말하는 사람의 뇌파 기록이 그 말과 달랐던 것이다. 겨우 2, 3분 후 차이로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는 잠을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의 의식 속에 잠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든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베개를 뒤집거나 이불을 걷어차 찾느라 잠이 깬 순간만을 기억한다. 마치 밤새 뒤척이며 잔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 문제다. 의사가 불면증에 좋은 수면 유도제라고 설명하고 미숫가루로 만든 알약을 처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외로 많은 불면증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하고는 쉽게 잠이 들었다. 수면은 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약을 쓰지 않고 불면증을 낫게 하는 치료법을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실을 잘못 인식한 뇌에 지배당하면 불면증이 심화된다. 그러므로 수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잘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잘 잤다라고 긍정의 리셋 버튼을 눌러 자기 암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낮에 빛을 보고 활동하기를 꾸준히 실천해보자. 이런 시도가 몸과 마음에 하나하나 쌓이면 밤에 행복해지는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5. 수면 경쟁력의 시대. 매일 밤 12시를 넘겨 새벽 1~2시에 잠을 자는 분이 있었다. 그렇게 늦게 자면 힘들지 않냐는 필자의 질문에 학생 때부터 밤에 놀고 즐기느라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눈을 뜨고 있어야만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은 잠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는 대부분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으며 자랐다. 필자도 학창시절 4당 5락 즉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 또 이 말을 신봉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약 10개월간을 4시간 수면법을 실천하여 열심히 공부한 적도 있다. 사실 그 덕에 단기간에 학업 성적이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잠을 쫓아가며 공부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적을 오르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건강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잠을 잘 때 기계처럼 전원이 완전히 오프되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이 수면 모드가 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에서는 자율신경이 작동한다. 자율신경은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움직이고 폐를 호흡하게 한다.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자율신경은 깨어있는 동안 활동에 관여하는 교감신경과 수면과 휴식 시간에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그 둘은 24시간 동안 주요 임무를 교대하며 교대 시기에 따라 한쪽이 30분 정도 우위를 차지하며 일한다. 낮이든 밤이든 활동 모드로 있으면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반면 자는 동안은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체온과 소화 및 배설 등 기초적인 신체 활동의 리듬이 깨진다. 지금까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다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나 아는 가르침만 받아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길다. 100m 달리기도 42.19km의 마라톤도 아니다. 사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긴 여정이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긴 여정에 해가 될 수 있다. 7시간에서 9시간을 충분히 자고 가뿐하고 활기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깨어있는 동안 몰입해서 일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밤새 고민하며 뜬 눈으로 여러 날을 세어봤지만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피곤만 더하고 고민만 깊어졌을 뿐이다. 그러다 일단 자고 보자는 식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잘 자고 일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눈을 통과하면 두뇌는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우리는 잠을 자야 창의적인 생각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깨어있는 동안 쌓여 정체를 일으키던 일들을 구분해 장기적으로 저장해둘 내용과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기억을 쌓아 놓기만 한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인체는 신비롭게도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잊도록 만들어졌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잘 때 생기는 것이다. 잠을 잘 때 뇌에서 학습과 기억, 저항성의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잠을 자는 동안 신경세포들이 불가사의한 결합으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떤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는 곧장 피아노로 달려가 떠오른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 곡이 그 유명한 에스터데이였다. 맥카트니는 훗날 전기 작가에게 그것은 그냥 떠올랐어요. 완벽하게요. 나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필자도 수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난제를 풀어온 원동력이 일단 자고 보자는 철학이었다고 생각한다. 잠을 충분히 잘 자면 면역력도 좋아진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1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핵은 옛날에 걸리던 병으로 2000년대에 들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핵은 한 해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 명 2015년 통계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이다. 2016년 결핵 환자는 10만 명당 60.4명으로 그중 15에서 19세, 20에서 24세의 젊은 환자 비율도 적지 않다. 키도 크고 허우대도 멀쩡해 보이는 젊은이들의 몸이 허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평소의 식습관과 수면 패턴의 원인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장의 중요한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낮에 활동한 장이 밤에는 쉬면서 유익균이 온몸을 돌며 면역력 강화 활동을 하게 한다. 그런데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야식을 먹게 되면 쉬어야 할 장은 밤새도록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허비하다가 결국 면역력 강화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처럼 잘못된 식생활과 수면 습관이 젊은 층의 결핵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야식으로 인하여 나빠진 수면의 질은 다음날 몸의 상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1년에 몇 번의 야식으로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습관화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인생은 잠을 줄여가면서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승부가 아니다.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잘 때 자면서 해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완주할 수 있다.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가 어릴 때 반드시 수면 경쟁력을 갖추어줘야 한다.
잠은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든다. 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인생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학교가 이러한 잠의 비밀을 알기 바란다. 그러면 세상이 훨씬 밝아질 것 같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 그룹은 25년 동안 월요일 밤에 열린 내셔널 풋볼 리그 NFL 경기를 조사했다. 서부지역 팀과 동부지역 팀의 모든 경기를 조사했는데 경기 장소와 상관없이 서부지역 팀의 승률이 동부지역 팀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단순히 서부지역 팀이 동부지역 팀에 비해 전력이 우수해서일까? 아니면 홈 경기의 이점 반영된 결과일까? 동부 표준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에 열리는 풋볼 경기를 모두 살펴본 결과는 놀라웠다. 동부 지역 팀이 같은 시간대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치른 경기의 승률은 45%였다. 하지만 태평양 시간대에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로 이동한 뒤 치른 경기의 승률은 29%로 뚝 떨어졌다. 동부 표준 시간인 저녁 8시 30분은 서부 지역에서는 오후 5시 30분에 해당된다. 동부지역 팀이 서부지역에서 시합하는 날은 3시간이나 앞선 시간에 경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각은 동부지역 선수 생체 리듬으로는 초저녁이다. 서부지역 선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최상의 시간에 경기를 하게 되고 동부지역 선수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단계에서 경기를 하게 된 것이다. 원정 경기를 하는 동부지역 팀에게 불리는 경기다. 주 생활지역의 생체 시계에 맞추어진 사람이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생체 리듬이 현지 시간과의 차이를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시차 증후군이 생긴다. 4쿼터에 접어들 때쯤 동부지역 선수는 생체 시계로 밤 12시에 경기를 하게 된다. 몸이 체온을 낮추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늘리며 잘 준비를 하는 시간에 경기를 하는 셈이다. 생체 리듬으로 볼 때 당연히 서부지역 선수에게 유리한 경기이므로 선수들의 기량에 상관없이 서부지역 팀의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 리그 UCL에서 메시, 호날두와 함께 공동 최다 득점을 기록한 브라질 축구 영웅 네이마르와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 선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베개, 매트리스 등 수면용품 광고 모델이라는 점이다. 원정 경기 때마다 전용 매트와 베개를 메고 가는 대형 사진이 매장에 걸려 있다. 광고판에는 수면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문구가 적혀 있다. 즉 시차와 잠이 신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등한 실력에서 경쟁자보다 앞서가는 마지막 방법은 수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남들이 무시하는 잠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잘 자는 것은 비슷한 실력일 때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무기다. 꿈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장기인 청소년기 때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꿨다. 어느 날은 도깨비와 싸우다가 잠에서 깨기도 했다. 이처럼 렘 수면 시간에는 꿈을 생생하게 꾸고 깨어있을 때처럼 뇌가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저장할 것이 것과 휴지통에 버릴 것을 선별한다. 다음날 새로 들어올 정보는 다만 뇌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지우고 공간을 비우는 것이다. 쉽게 말해 렘 수면 시간에 마음의 폴더를 정리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창조적 천재성은 이렇게 뇌가 매일 밤 온갖 잡동사니를 정리할 때 일어난다. 뇌에 중요한 정보만 남았을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연관관계를 알아내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2000년에 독일 류벡 대학 연구팀에서 수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연구했다. 뇌가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수면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이었다. 잠을 8시간 잔 참여자는 17%나 빠른 속도로 과제를 안수했으며 그중에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어 70%나 빠른 속도로 과제를 안수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잠은 뇌에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잠이 뇌가 기억력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수록 돕는다면 꿈도 수면의 일부일까? 꿈이 뇌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 잠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꿈이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꿈을 오래 꾼 사람은 실제 게임을 할 때 기술이 훨씬 향상되었다. 잠들었을 때 낮 동안 뇌가 붙들고 씨름했던 도전, 과제가 마음속에 재생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처음 당구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자면서도 당구를 쳤던 기억이 난다. 증명된 건 없지만 게임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자는 동안에 게임을 되살리지 않는 사람보다 기술이 훨씬 향상되는 것 같다. 한 땀 한 땀 손 바느질의 수고를 혁신적으로 덜어줄 기계가 재봉틀이다. 편리하고 빠르게 바느질할 수 있는 재봉틀의 발명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바로 미국의 가난한 달민가인 하우에 대한 일화다. 그 아내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절름발이로 직업이 없는 하우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에 시달리며 고단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불쌍한 아내, 저런 일을 기계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바느질은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단순한 직업으로 기계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우는 틈만 나면 재봉기계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으나 발명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우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토인 추장 앞에 끌려나가 1시간 안에 재봉기계를 만들지 못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엄명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재봉기계 발명이 쉽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나갔고 토인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바로 그때 햇빛에 창끝이 반짝였고 순간적으로 하우는 창끝의 조금 넓적한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았다. 하우는 바로 이거다 하고 외쳤고 번쩍 정신이 들며 잠에서 깨어났다. 바늘은 뒤쪽에 실을 꿰는 구멍이 있었지만 토인이 겨눈 창은 앞쪽에 구멍이 있었다. 하우는 앞쪽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 이 실과 밑실의 겹바느질을 할 수 있는 이중 재봉법의 무효안을 찾아내 마침내 재봉틀을 발명할 수 있었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 당시 골치 아픈 문제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잠이 깨면서 무릎을 탁 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이거다. 이걸 제출하면 되겠구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뇌연구학자들은 꿈을 뉴런 과정에 대한 신체적 반응으로 봤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주장한다. 분명한 것은 수면제나 안정제 등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분량의 꿈을 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간밤에 꾼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시몬 미즈의 세계에 있는 꿈과 잠을 연구하는 뇌과학은 흥미진진하고 매력있는 미개척 분야다. 아무튼 렘 수면 상태에서 꾸는 꿈마저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잠은 정말 각박하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경쟁력이 아닐까. 그러므로 삶의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수면 경쟁력은 곧 현대인의 필수 생존력이다. 6. 잠자는 인간 호모 슬리피쿠스. 잠은 최고의 치유법이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희망을 충전한다.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밤새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한다. 때로는 눈을 감고 있는데 정신은 밤새 말똥말똥하기도 한다. 그러면 다음날 엄청나게 피곤하다. 젊었을 때는 몇 날 며칠 밤새워 일해도 하룻밤만 푹 자고 나면 피곤이 풀렸다. 그러나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하룻밤만 새워도 며칠간 정신을 못 차린다. 젊은 때와 비교해서 대사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밤새워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건강만 상하고 나중에는 정신마저 혼미해진다. 면역력이 떨어져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전날 부부싸움을 했거나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었더라도 잠을 잘 자고 나면 분노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별일 없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을 걸 수도 있다. 이처럼 잠을 잘 자고 나면 삶에 플러스 에너지가 생긴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면서 삶의 의욕이 생긴다. 이런 잠의 선순환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게 만든다. 잠을 잘 자면 암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떨어진다. 깊이 잠들면 교감신경, 낮 시간 체온이 올라감, 활동적이 됨, 동공이 커짐 등이 약해지고 부교감신경, 밤 시간 체온이 내려감, 차분해짐, 동공이 작아짐 등이 우위를 차지한다. 아래는 잠의 3단계다. 잠의 1단계, 졸음이 오는 상태. 잠의 2단계, 얕은 잠, 렘수면. 뇌는 깨어있고 몸은 잠을 잔다. 잠의 3단계, 깊은 잠, 론렘 수면. 뇌와 몸이 같이 잔다. 잠의 1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졸릴 때 자야 한다. 억지로 잠을 참거나 때를 놓치면 잠이 오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뇌에서 계속해서 각성명령을 내려 잠을 깨는 호르몬을 배출하게 만든다. 이렇게 뇌가 길들여지고 습관화되면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졸릴 때는 자는 게 좋다. 잠의 2단계는 운동자가 움직이며 꿈을 꾸기도 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마음치유 단계이다. 잠의 3단계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숙면 모드로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몸을 재충전시키는 단계이다. 졸릴 때 자는 1단계를 지나야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건강한 잠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건강한 잠은 90분 주기로 2단계 렘 수면과 3단계 론렘 수면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잠은 잠이 곧 보약이 된다. 이렇게 잘 자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원활한 임무궤도를 하면서 뇌와 몸의 긴장이 풀리며 휴식을 취하게 된다. 수면의 첫 번째 주기는 보통 인면, 론렘 수면, 렘 수면 순으로 수면의 두 번째 주기는 렘 수면, 론렘 수면, 렘 수면 순으로 나타난다. 약 90분으로 알려진 이러한 수면 주기를 보통 4-5회 진행하면 잠이 깬다. 첫 번째 수면 주기에서 론렘 수면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잠들고 나서 90에서 120분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 자율신경이 교체되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 성장,
신진대사, 촉진, 피부재생, 노화, 치아, 자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잠든 후 맨 처음 90에서 120분 동안 론렘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사정상 5, 6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첫 번째 론렘 수면 90에서 120분을 제대로 깊게 자도록 하자. 밤새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80%가량이 이 시간에 집중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만 제대로 자면 적은 시간을 자더라도 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론렘 수면뿐만 아니라 렘 수면도 당연히 중요하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환자는 처음에 나타나는 론렘 수면이 얕고 짧게 지나간다. 그리고 렘 수면으로 빠르게 넘어간다. 이렇게 잠의 첫 단계가 불안정하면 다음 단계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단계별 주기가 매우 짧아 자는 동안 7에서 10번씩 주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해 아침을 상쾌하게 맞지 못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수면 전문 의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보면 자신의 수면 주기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 수면 곡선 분석 프로그램으로도 자신의 수면 주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신은 인간에게 잠을 주셨다. 모든 인류는 호모 슬리프쿠스인 것이다. 잠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잠의 혜택을 누려보라. 고민으로 밤을 새우기보다 고민을 잠시 미루고 우선 질 좋은 잠을 자라. 잠은 희망찬 내일의 시작이고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도 충분하다. 잠을 잘 때 뇌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창의성, 감정, 건강, 기억, 아이디어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해답이 잠에 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선 잠을 잘 자라. 잠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어제 잘 잤느냐는 인사는 오늘 행복하냐는 인사말과 같다. 잠이 당신이 먹는 것과 사는 곳만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비밀 열쇠임을 잊지 말자. 나의 수면 체크. 1. 수면 부족으로 인해 겪었던 아찔한 사고나 현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있습니까? 2. 평균적으로는 나의 수면 체크. 1. 수면 부족으로 인해 겪었던 아찔한 사고나 현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있습니까? 2.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밤늦게까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시간에 잠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불면증을 겪는 적이 있습니까?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4. 당신의 수면 패턴은 어떻습니까? 어떤 잠을 개선하고 싶습니까? 5. 수면이 경쟁력임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베개, 황병일. 너에게 머리를 누인다. 온갖 생각을 그대로 받아준 친구. 눈물로 적신 날이 있었지. 기쁨에 두 팔로 하는 날이 있었지. 기죽지 말라고 목을 잡아준다. 가까이서 내 말을 들어준다. 스르륵 잠들게 하는 징검다리. 신비한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고맙다 베개야.